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댓글로 정체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만드는 정체기 5번째 영상입니다. 아마 정체기 시리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위에 정체기 영상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에 영상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는 가짜 정체기와 진짜 정체기를 구분하는 방법, 일부 영상에서는 항상성과 요요, 그리고 칼로리 제한하는 식단에서 왜 정체기가 생기고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좀 알아봤었고, 3부 영상에서는 키토제닉 식단에서 정체기가 생기는 이유와 탈출하는 방법, 4부 영상에서는 키토제닉 식단에서 정체기 탈출 방법으로 단백질을 제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체기가 없는 식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초기에 식단을 정해놓고 그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히 같은 음식만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의 총량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소의 비율이라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는 게 정체기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식단을 잘 지키는 게 다이어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정체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체지방이 많은 몸은 생존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을수록 체지방을 사용해서 스스로 줄이려는 반응이 강해요. 그래서 고도비만일수록 처음에 체지방을 줄이는 게 빠른 거고요. 정상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체지방이 잘 줄어들지 않는 거죠. 자, 체지방이 많은 다이어트 초기에는 알아서 줄어드는 체지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공급돼서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정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먹는 음식은 저칼로리이지만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지진 않아요. 이게 체지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상 체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상 체중에 가까워지게 되면 알아서 체지방을 사용하려는 반응이 약해지고 알아서 사용하는 체지방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부족한 만큼을 음식에서 얻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초기에 먹던 저칼로리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몸에 칼로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칼로리 부족으로 인해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정체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초기에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식단인데 다이어트가 되고 몸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식단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낮죠. 그런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사용하는 글리코겐의 양이 늘어나고 글리코겐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운동을 약하게 하던 시절에 먹던 탄수화물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 탄수화물 양은 그대로인데 필요한 양은 늘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의 몸은 바뀌고 몸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바뀌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생겼을 때 치팅데이를 가지면 탈출되는 이유도 치팅데이 때 많은 음식을 먹어서 부족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보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몸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식단을 조금씩 변경을 해주면 정체기가 없는 식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체기 없는 식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자,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키토제닉에서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 먹고 싶고 칼로리를 제한하는 저칼로리 식단에서는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먹고 싶은 반응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반응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되 최대한 비정제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을 그대로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을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부피가 큰 야채 같은 걸 추가로 더 드시면 되고요.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으면 지방이나 칼로리가 부족한 거니까 지방을 좀 더 드셔서 칼로리를 높여주시고요. 육류가 먹고 싶어지면 단백질이 부족한 거니까 단백질을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는 단백질은 소세지나 햄, 패티 같은 가공육은 안 되고요. 일반 생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설탕, 밀가루, 백미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황인 거니까 야채나 과일을 좀 더 드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야채나 과일을 먹고 있어서 배불러서 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야채나 과일 중에 일부를 탄수화물 밀도가 더 높은 음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100g당 탄수화물이 4g에서 9g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이 20g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g인데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탄수화물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뭐 감자, 고구마를 먹고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통곡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비정제로 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 음식이 먹기 싫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음식을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식사하는 시간이 됐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식사 안 하셔도 돼요. 자, 뭐 굶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음식을 꼭 먹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음식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픈데 그때 억지로 참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식사를 안 하고 있는데 배가 부르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내 몸에서 체지방이 연소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굳이 음식을 먹어서 이 체지방 연소를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안 드셔도 돼요. 자, 식단이 너무 기름지게 느껴지면 지방의 양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양을 줄이시면 돼요. 고기가 물려서 먹기 싫다 이러면 단백질이 너무 많은 거니까 고기를 단백질 밀도가 낮은 계란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아예 단백질을 먹지 않는 단백질 단식이를 일정 기간 가지셔도 돼요. 다시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까지.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이 먹고 싶지 않다면 탄수화물 양을 줄이시면 되고,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음식의 부피를 줄이시면 돼요. 자, 저한테 댓글로 참 식단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고기 몇 그램 드세요, 야채 몇 그램 드세요 이렇게 딱 정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비정제 음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드시되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사람의 몸은 다 다르잖아요. 몸에 있는 근육량도 다르고 지방량도 다르고 뭐 활동량도 다르고 운동량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얼마나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는지 소화 기간도 다르고.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내 몸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의 반응을 보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식단을 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정체기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 비만에서 정상 체중은 될 수 있겠지만 정상 체중보다 더 날씬한 미용 체중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용 체중으로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체기 시리즈 영상은 이번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상 체중에서 미용 체중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정상 체중에서 미용 체중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이제 미용 체중 관련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